좋아, 개인회생 해봐. 3년 동안 열심히 갚아. 근데 면책은 못 해줘. 그러면 그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내용이에요. 서울회생법원에서 각 회생위원실마다 이렇게 앞으로 주의해달라 이런 내용이 통지가 왔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실에 내려보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땡땡땡 의원님께서 법률 개정안을 내셨어요. 채무자회생법. 내용은 면책 불허가 제도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을 개정안을 낸 이유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현행법이 낭비,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회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급증하는 개인회생 건수와 더불어 개인회생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조항을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이게 면책 불허가 조항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개인회생 사건이 많이 줄겠죠.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전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려스럽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회생법원 의견이 채무자 회생법 원래의 취지대로 채무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님들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회생위원실에서 연락이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좀 도박 채무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도박 채무에 쓰인 것, 이 돈만 저희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계약을 작성했는데 회생위원실에서 연락이 오셔서 이분은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니까 변제율을 100%로 맞춰라.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저희가 지금 계속 반박하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도박 채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전체를 다 채무를 100% 변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회생위원실과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겠죠. 근데 그 이상 100% 변제라 이런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절대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이 땡땡땡 의원께서 법률 개정안을 낸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파산제도, 민간 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거죠.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이 너무 약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 파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게 넓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박이나 사치 낭비, 과다한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과중해진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면책 불허가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항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채무자회생법 624조 제3항에 3호를 지금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1호, 2호만 있습니다. 그런데 3호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수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게 파산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를 개인회생에도 규정을 넣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파산은 우리가 채무를 전부 다 탕감해달라고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이 제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도박이나 사치 낭비 좀 문제가 있는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내가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죠. 채무를 조정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갚아보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법자가 처음에 법률을 만들 때 이 규정, 과다한 도박, 사치, 낭비도 개인회생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갚도록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문제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다 보전 공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청산가치에 다 반영해서 실제로 내가 도박 사치 낭비를 한 금액은 그 이상 다 갚고 계세요.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아예 갱생의 기회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용불량자로 통장 압류되고 뭐 급여도 압류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럼 이게 과연 채권자한테도 유리한 걸까요? 그분들이 빚을 그렇다고 해서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엉뚱한 데 쓴 돈은 다 갚도록 하면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그분이 갱생의 의지가 그래도 생기겠죠.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예 기회조차 안 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면책 불허가 조항에 이 규정을 넣겠다는 거는 좋아, 개인회생 해봐. 3년 동안 열심히 갚아. 근데 면책은 못 해줘. 그러면 그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뭐 진행 절차가 있으면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만 되어 있는 단계고요. 구체적으로 논의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통과가 될까 싶지만 제 의견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규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법률안이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갑자기 과하게 개인회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